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들리시면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들리시는 분들만 영영 한번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이니까 마이크 이상 여부 좀 체크해 주시고요.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튜브 세팅 중이라서 5분 이후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면서, 또 이렇게 주말 오후에 많이들 입장을 해 주셨네요. 네, 주말 오후에도 많이들 입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식사들은 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잡음이 좀 커요? 잡음이 좀 크죠? 이게 지금 이 컴퓨터 여기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초기화가 돼가지고 지금 제가 기존에 사용을 하던 마이크가 지금 먹히지를 않아가지고 좀 세팅이 조금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최대한 좀 빨리 고쳐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유튜브도 입장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목소리는 괜찮으시죠? 새로 오신 분들도 다 괜찮으시죠? 목소리는 일단은 다른 거 떠나서 목소리가 들리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들만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됐고, 다들 어떻게 식사는 다 하고 오셨어요? 다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또 열심히 달려볼 예정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난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사실상 이번 주를 좀 되돌아 본다라면은 썩 좋았던 장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여전히 바로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여기에다가 지난주에는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확진자 수 증가, 이 세 가지 이슈가 여전히 지수의 흐름을 썩 좋게 만들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전체적인 수급이 썩 좋지 못했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이제 주 후반에 어느 정도 좀 회복세가 연출이 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일주일을 놓고 본다라면은 주 초에는 썩 별로였다가 주 후반 돼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포지션이 연출되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상황 자체가 사실상 좀 만족할 만한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장중 야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면은 역시나 오히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는 새로운 기대감을 형성해 주는 과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는 바로 10년물 국채 만기 금리의 하락을 연출해 주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좋게 생각할 수 있던 부분들이 형성이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아쉬웠다라면은 당연히 대형주들의 수급이 꾸준히 눌렸었습니다마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지션이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된다면 이제 대형주들의 수급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전히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악재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잔존하고 있어요.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뭐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립,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부가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인한 증세, 그리고 반대로 중국 쪽에서는 긴축 우려 등등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선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투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뭔가 치고 올라갈 만한 한방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다시 북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죠. 북한 쪽에서 또 떠들어대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도 북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인 눌림이 만들어졌었죠.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바로 어떤 종목입니까? 어떤 종목이에요? 이 녀석 빅텍이 고개를 들어주었던 포지션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날을 한때 8,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하였죠.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 미국과의 대립,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여전히 스물스물 피어 올라오고 있는 북한 이슈들 지켜봐야 돼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그만큼의 변동성이 강하게 형성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해서 겪었었던 모멘텀인 만큼 전체적인 수급의 지지 그리고 반등,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떠한 섹터들의 흐름이 과연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가 이번 주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 부분들, 그 점들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게 끝났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다우지수가 1.39%, 그리고 S&P가 1.66%, 그리고 나스닥이 1.24%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수급이 연출이 된 것까지는 좋지만 과연 이게 일시적일 것인지, 그리고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뉴스가 나왔냐면 이제 블록딜, 미국에서 이제 시간 외에 블록딜이 있었어요. 블록딜. 그래서 약 190억 달러. 이게 이제 블록딜, 즉 시간의 매매가 진행이 됐고, 그 블록딜 기업들을 보면은 중국 쪽이 좀 많더라고요. 중국 쪽. 특히나 이제 바이두, 텐센트 등등 중국 대형 기술주들의 급락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현재 시점에서는 또 중국과 미국과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이번 주에는 또 피곤하게 만들 것인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요한 키포인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가지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도 주 후반에 고개를 들어주었었고, 후반에 고개를 들어주었던 포지션이고, 우리나라도 특히나 이제 지난 금요일날, 물론 썩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은 코스피가 1%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쵸? 1%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보신 것처럼 코스피 쪽의 외인들과 기관들,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의 상승세가 연출이 됐고, 아쉽게 이제 코스닥은 물론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주에는 3월 이제 마지막 주와 4월 첫째 주가 연계되어 있는 이번 주에는 과연 코스피는 3100포인트를 올라와 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형주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위축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로 어떠한 이슈?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로 인한 단기적인 악재성 이슈로 편입이 된 종목군들의 급락세가 나올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죠. 물론 늘 그러하듯이 늘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뭡니까?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져도 좋은 거예요.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도 좋은 거고 떨어져도 좋은 거다라는 마인드를 항상 탑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무엇보다 그 시점에서, 그 과정에서, 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멘탈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멘탈. 그리고 그 멘탈은 사실상 별거 없습니다.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한 가지.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할 거 없고요. 남들이 힘들다라고 해서 나도 물론 힘들어요. 남들이 힘들다고 해서 나라고 좋겠습니까? 당연히 나도 힘들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주식 안 할 거 아니라면은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을 것인지,
내가 좀 단타로 지켜볼 것인지, 내가 좀 중장기로 지켜볼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요즘에 뭐 전체적인 수급, 특히나 이제 대장주들의 성향을 보았을 때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 등등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잠시 뒤에도 종목군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3월달에 변동성이 눌렸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연출해 주었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코스닥은 눌렸다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보여주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 거고,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라면은 말씀을 드렸던 우리의 제약 섹터가 올라와 주었다가 이번 주에는 조금 쉬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돌파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된 만큼 이제 어느 쪽으로 수급이 흘러가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지속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물론 지금 시점에서, 지금 관점에서 2분기 즉 4월 이후에 조정장을 보이면서 2800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야기도 나오긴 해요. 즉 지금 3000포인트를 기점으로 지금 박스권에 현재 갇혀있는 이 지수의 분위기가 2분기에는 280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전문가분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2분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3200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전문가가 사실상 많진 않대요.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2800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한 5분의 1 정도는 26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대요. 그리고 역시나 이 과정에서 1분기 아시는 것처럼 어때요? 떨어졌죠. 그러면서 쉬어갔죠.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어느 정도 조금 더 눌리다가 조정권을 보이면서 이제 다시 3분기, 4분기에 반등을 하면서 다시 고점권을 형성해 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하고도 비슷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동안 쉬어가다가 급격하게 급락, 그리고 2분기에 어느 정도 조정권 보였고 버티다가 이제 3분기에 우상향 살짝 했다가 4분기에 본격적인 성장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렇게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상대적으로 4월달부터의 수급은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 1년을 놓고 보았을 때는 조금 약보합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역시나 가장 큰 변수는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고, 그리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각 국가마다 유동성에 관련된 정책을 펼치겠지만은 작년만큼은 안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이 좀 축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보면은 우리에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저희가 종목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죠. 그렇기에 그 부분들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식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뭡니까?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가늘고 길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바라봐야 내가 결국에는 돈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물론 지금 수급이 위축된 것도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1분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작년 이맘때쯤에 사셔가지고 돈 버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수급이 지금 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보합으로 2분기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분석하는 만큼,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시간적인 여유를 재차 두면서 대응에 임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조정권의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어때요? 버티고 있잖아요. 올라와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기대감 가져볼만 하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늘 그러하듯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들 주식의 일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내가 버티지 못한다면은 그냥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주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면은 다른 거 떠나서 딱 객관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1년 365일 계속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거고, 올라간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게 바로 주식인 거고 파동인 거고, 하락 파동이 끝나면 이제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을 해야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만 지켜보면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스트레스 받으실 거면은 아예 안 하느니 못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2분기도 사실상 뭔가 끌어올릴 만한 수급 모멘텀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호재성 이슈가 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기대를 할 만한 게 없어요. 뭐 그나마 일시적으로나마 미국의 금리 여부가 조금 더 장기화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상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조금 더 본다라면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화해를 하고 좋은 결말을 맺는다라는 거. 근데 지금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바이든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이든도 역시나 똑같이 지금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재밌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대응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감사보고서가 어느 정도 이제 종료가 되고 각 기업별로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인 주주총회가 됩니다. 주주총회가 열려요. 뭐 물론 이미 주주총회가 열린 기업들도 있지만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주주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그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뭐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특별하게 양호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불안감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현재부터 이제 4월 중순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어느 정도 조정권의 보합 흐름이 연출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 형성되는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를 우리가 이번 주 지금 시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지금 우리가 이번 주 특히나 이제 특히나 내일이 가장 중요한데 삼성전자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생각했었을 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지금은 당장 내일 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시는 분?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배당. 맞아요. 우리 3월님께서 적어주셨던 배당이에요. 삼성전자는 아시는 것처럼 분기에 한 번씩 배당을 하죠. 분기에 한 번씩 배당을 하고 그 배당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3월에는 3월 30일이 배당락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일까지 매수를 하시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배당을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는 내일까지, 즉 3월 29일까지 삼성전자를 사셔야만이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일까지 하고 모레가 배당 락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사셔도 배당 못 받으십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뭐 엄청나게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2% 3%대의 배당을 꾸준히 주잖아요. 그죠? 배당을 꾸준히 주잖아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어때요? 2018년에도 3%, 19년에도 2.5%, 20년에도 3% 준 것처럼 이번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여기엔 어떻게 찍힐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금 즉 2분기에 0.67, 0.61, 2.39 이렇게 배당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뭐 물론 잠정실적이랑 이 발표 돼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때의 매출이랑 본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는. 뭐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삼성전자가 약 1,900원 정도의 배당금을 줬다고 해요. 주당. 물론 이게 매 분기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작년 1년 전으로 되돌아갔었을 때, 즉 이때죠. 이때를 되돌아봤었을 때는 주당 1,900원 정도 줬고요. 뭐 이번에도 뭐 그때보다는 가격권이 높잖아요. 그쵸? 그때보다는 가격권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줄 것이다. 조금 더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이번에는 특별 배당금이 작년에는 작년 기준으로는 특별 배당금이 1,000원대였는데 이번에는 막 2,000원, 3,000원까지 준다라는 이러한 소문도 있어요. 이러한 소문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뭐 깔아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배당 관련돼서 삼성전자의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일까지는 사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배당락이 되는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날짜에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떨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나는 배당 필요 없다. 나는 오로지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당락 끝나는 그 시점, 즉 3월 30일, 31일 한번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변수는 있어요. 바로 지수, 글로벌 증시.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해외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초간의 갭상승이 예상이 돼요. 하지만 결국에는 요즘의 분위기가 뭐 물론 좋았지만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차익실현 나오죠. 장 초반에 떨어지잖아요. 차익실현 나왔다가 아래 꼬리를 달아줘요. 나왔다가 꼬리를 달아주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는 웬만하면은 매수를 생각하지는 마세요.
매도를 생각하신다 생각하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 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지만은 대형주들을 계속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삼성전자 제가 예전에 이때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삼성전자는 어차피 81,000원에서 85,000원이다 말씀드렸었죠. 그 말은 뭐예요? 바닥권 매수할 시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차 마찬가지잖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때요? 아쉽게 어디를 22만원을 이탈했지만 지금 다시 버텨내준다. 적어도 예전 지난 1월 초 첫 번째 주에 형성된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관심 가지고 볼만하다. 뿐만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또 대부분 본다라면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바닥권 최고점 대비 떨어졌던 포지션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3월달에 수급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3월달에 수급이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죠? 눌렸다 올라왔다가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다들 비슷하게 갑니다.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현대차도 마찬가지. 눌렸다가 어느 정도 찍고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다. 무엇을 의미할 수가 있다. 똑같아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그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다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아랫꼬리를 달아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장세가 어느 정도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쏠린다면은 이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지난 하반기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볼 만한 포지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대형주를 들어가고 싶다. 뭐 꼭 어떠한 종목을 꼬집어서가 아니라 대형주들을 들어가고 싶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3월달을 기준으로 눌렸다가 반등했다 재차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만 다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떨어졌고 바닥권 다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뭐 딱 국한돼서 어떠한 종목이 좋다 라기보다는 대형주들은 지금부터 무조건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 화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섹터가 뭔지는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 섹터들이 지금부터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형성이 된다면, 포착이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해 주셨으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한 가지 기대해 볼 만하다. 어차피 이번 주 조금 떨어진 만큼 회복 여부, 반등 여부를 체크해 주셨으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어차피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적으로 이제 1-2주 정도의 수급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미 지난주부터 증시는 이제 추가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실적 발표를 생각하고 있는 만큼 대형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섹터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지속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섹터가 고개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섹터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지수의 상승과 하락과 의미 없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정치 테마주. 이제 뭐 물론 대선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어떤 섹터가 정치 테마주 섹터의 변동성이 컸다라는 것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바로 HMM을 필두로 한 바로 해운업들이죠. 해운. 특히나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스에즈 운하 사고로 인해서 운임비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 HMM이 가장 큰 특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지난 26일날 무려 21%나 올라갔습니다. 물론 종가 기준으로 떨어졌지만 무려 21%나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종목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잡아드렸어요. 이 종목 여기 때 잡아드렸잖아요. 여기 때 이날 올라갔었을 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잡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HMM 이때 바로 3월 9일날이 언제입니까? 화요일날 방송에서 야간 교육하면서 이거 HMM은 파실 게 아니라 오히려 사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날 잡아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꾸준히 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5일선 이탈 안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 이탈 안 하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HMM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HMM을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잡을 때가 아니에요. 잡으실 거면 말씀드렸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잡으시라고.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고. 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스에즈 운하 사고가 어느 정도 조금씩 해결은 되고 있잖아요. 그죠? 해결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난항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요. 난항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해운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삼성중공업 아시잖아요. 수주 받았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터졌죠. 그죠? 수주 공시 받으면서 터졌잖아요. 뭐예요? 전체적으로 바닷길은 하늘길에 비해서 그래도 수월하게 요즘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바닷길은 이제 국가마다 서로 이제 빗장을 잠궜기 때문에 바닷길은 조금 하늘길은 조금 어려운데 바닷길은 꾸준히 그래도 계속 열어주잖아요.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운임비가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해운업종에 대한 관심도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고 해서 올라갔을 때 사라는 게 아니에요. 페노션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디에서 잡아드렸습니까? 똑같은 날 잡았잖아요. 똑같은 날. HMM을 잡았던 그날 똑같이 HMM만 보지 마시고 똑같이 이날 3월 9일날 말씀을 드린 게 HMM과 같이 페노션도 보셔야 된다. 이때였잖아요. 이때 떨어졌었을 때. 그죠? 이때. 그리고 이때 뭐 때문에 빠졌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블록딜. 그리고 나서 얘도 얼만큼 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물론 HMM에 대비해서는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운업종 긍정적이잖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있기는 해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뭐 대한해운도 있고 KSS 해운도 있기는 해요. 근데
생각보다 관심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HMM 실적도 개선됐고 여기에다가 운임비 상승이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호재성 이슈가 겹치면서 급등세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종목을 어디까지 봐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솔직히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한 가지.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그냥 계속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잖아요.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보시라고. 계속 보는 거라고. 2만원부터 지금 계속 가잖아요. 2만원부터 불과 뭐 몇 달이 된 게 아니라 지금 2주 전에 말씀드린 구간이잖아요. 2주 전에. 그리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전까지는 보는 거예요. 이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 페노션은 그래도 좀 변동성이 있었죠. 페노션은. 그죠?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하단은 21선 마지노선. 그러면서 5일선의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매수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HMM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볼만하다. 올라갈 때 사라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질 때 사자. 이거 한 가지만 알고 계셔도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HMM은 이 분위기라면은 4만원, 5만원까지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다만 전거래일날, 즉 금요일날 월등히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은 여기서 꺾입니다. 꺾이는 자리에서 과연 최소한 이 32,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버틸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HMM을 들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보시면서 적어도 지금 이 32,000원짜리를 이번 주 안에 버텨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해운과 관련된 섹터로 보면 HMM,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페노션, 대한해운, KSS 뿐만은 아니에요. 이거와 또 연관돼서 최근에 특히나 이제 금요일날 올랐던 애들 보면은 태용로직스 이런 애들도 좀 올랐잖아요. 그죠? 태용로직스도 올랐죠. 뭐 한솔 로지스틱스 이런 애들도 올랐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운송 쪽, 뭐 CJ 대한통운 이런 애들도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HMM만 보시는 건 아니고 같이 보시면은 무조건 해운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렸던 운임비가 인상이 되면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또 해운, 운송을 하는 업체가 HMM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온, 특히나 이거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갔잖아요. 상한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주로 이제 대장주격인 종목군들 1등이다. 하지만 1등만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꾸준히 같이 보시는 습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디에 대한 이야기,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죠. 안 해볼 수가 없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에 주 초반에 뭐가 나오면서, 단일화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오세훈 관련 주들의 상승폭이 컸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안철수 관련 주들의 하락폭이 컸고, 근데 이제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을 들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안철수 주들을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 고민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 뭐 안랩이라든지, 그리고 뭐 써니전자 이런 애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날 급락 나왔죠. 이때 단일화 후보 결정됐고 안철수가 떨어지고 오세훈이 당선되면서 오세훈 관련주들은 급등을 했죠. 그쵸? 급등한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보광 쪽이죠. 보광. 그죠? 보광.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약 쪽 연관성이 만들어지면서 고개를 들어 주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지금 좀 전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안넷이라든지 써니전자 이렇게 이제 안철수 관련된 테마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한 가지. 얘도 마찬가지. 지금 보셨던 정치 테마주들 가운데 오세훈 쪽도 그렇고 오세훈 쪽과 함께 같이 보는 섹터가 또 뭡니까? 서현이잖아요. 서현. 그죠? 윤석열 테마주들. 요즘에 윤석열 테마주들이 좋았죠. 그죠? 그리고 사실상 1차 상승 후에 조정. 그리고 제가 이 종목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다 언급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이때 올라갔다가 떨어졌었을 때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기억나실지 몰라요. 3월 초에 다 교육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올라갈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 서현 탑메탈 서현 이와 다 같이 비슷한 시점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몰라요. 물론 그 중에서는 지금 서현이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11,000원 대비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8,000원까지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잡아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여기서부터.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원래 기존의 윤석열 테마주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파평윤씨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뭐 부방이라든지 뭐 덕성 기존의 상승 후에 재차 상승 뭐 깨끗한 나라 이런 애들이 요즘에 또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켜는 보실만해요. 근데 지금은 올라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언급 드렸듯이 내가 잡을 거면 올라갔다 떨어질 때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 7일인가요? 그 선거가 4월 7일이면은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쪼개질 거예요. 쪼개지겠죠. 여당 쪽과 야당 쪽으로. 그래서 지금 떨어졌었던 여당 쪽 역시나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쪽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야당 쪽으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윤석열 쪽이라든지 오세훈 쪽 그리고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안넷이라든지 써니전자 즉 안철수 섹터들도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동반 상승. 왜? 물론 지금 오세훈 후보한테 안철수가 졌어요. 그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됐고 근데 이제 안철수 이제 대표가 현재 시점에서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웃으며 보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같이 뭘 해보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뭘 좀 해보자. 그러면서 야당 쪽에 승리가 나온다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안철수 테마주들도 이번 주 지금 우리가 보셨던 이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물론 여기에서 뭐 제가 정치 색깔을 띠면서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진 않은데 내가 만약에 응원하는 나는 조금 더 여당 쪽에 나의 정치 성향이 맞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여당 쪽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야당 정치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절대 안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쪽이 좀 더 높다 성향이 좀 더 높다 라고 하면은 말씀을 드렸던 야당 쪽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윤석열이라든지 오세훈 그리고 이제 안철수 쪽을 보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는 모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어디에다가 제가 뭐 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 나의 정치색에 조금이라도 더 성향이 맞는 팀을
응원하고 싶다라면은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변동폭이 엄청 클 겁니다. 보신 것처럼 안랩 어때요? 그날 마이너스 20% 떨어졌어요. 이 정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버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들어가세요. 근데 못 버티겠다 그러면은 그냥 공부 삼아 한 주, 두 주, 10주 정도 이렇게만 들어가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왜냐? 왜 해보시는 게 중요하냐면 겪어보시는 거예요. 겪어보시는 거. 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내년에 대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총선이 있고 지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계속해서 2년 3년에 한 번씩 꾸준히 정치 테마주들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처럼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투표라는 게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주식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1년, 2년 한 번씩은 꾸준히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빅 이슈는 역시나 대선이고 우리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대선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뭐냐라고 본다라면은 이제 저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철강 쪽도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철강 쪽. 역시나 마찬가지로 철강 쪽을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실적이 올라갈 것이고 그 실적이 올라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가격 인상이에요. 지금 HMM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류 대란으로 인한 운임비 상승이죠. 마찬가지예요. 철강 쪽도 지금 가격 인상이 점쳐지고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가 나오게 된다면 증권사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써주게 된다면 이제 철강 쪽도 지켜볼만 하다라는 거겠죠. 철강 쪽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본다라면은 1차는 저는 역시나 대형주, 그리고 2차는 변동폭을 내가 감안할 수 있다면 바로 정치 테마주, 그리고 3차로 본다면 이제 해운, 조선, 철강 같은 이제 가격 인상, 이걸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크해 주셨으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 밖에도 지난 금요일날 좀 고개를 들어줬던 섹터들 중에 하나를 본다면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라든지 뭐 한국 항공우주 이런 애들이 지금 뭐 고개를 조금 들어줬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발언을 했고 우주 강국으로 뭐 도약을 하겠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캔코아 이런 애들이 급등세를 한번 연출해 주었었어요.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얼마나 또 이어질 것인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면은 사실상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볼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이잖아요. 신규 상장, IPO.
그리고 미국의 상장.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날 장 끝나고 마켓컬리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다. 주관사가 선정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흥국 F&B 이런 애들이 터지기도 했죠. 그죠? 뭐 물론 윗꼬리 달아주면서 떨어졌지만 그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미 쿠팡을 통해서 봤잖아요. 올라갔었을 때가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졌었을 때 지켜보실 만한 종목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현재 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있게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무슨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한 가지.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매 주마다 야간 교육 때 강조해서 언급드리는 섹터가 뭡니까? 강조해서 언급드리는 섹터가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강조해서 언급드리는 섹터가 뭡니까? 아시는 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거, 뭐 물론 민다라는 표현이 조금 웃기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섹터가 뭐예요? 신규 상장. 우리 주린 열공님 정답. 2021 신규 상장주들 보시라고 하잖아요. 내가 정 볼 게 없으면 신규 상장주 보시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신규 상장주들 2021, 21 신규 상장주들 볼 거 없으면 신규 상장주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잘 올라갑니까? 신규 상장주들 보이잖아요. 지금 어때요? 물론 모든 신규 상장주들이 다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섹터의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신규 상장주들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올라갈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관심있게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물론 이 종목군들 중에서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객관적으로 무슨 생각만 하면, 손절은 짧게 생각만 하면은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은 어마어마하다고요. 손절 짧게 치고 밑에 또 기다려봐요.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변동폭이 크다고 했잖아요. 왜? 요즘에 모멘텀이 없다고요. 끌고 올라갈 만한 섹터가 없어요. 그나마 요즘에 움직여봤자 정치테마주들, HMM 말고 뭐가 있습니까? 물론 있긴 하겠죠. 그죠? 올라간 섹터들도 있겠죠. 그죠? 올라간 종목도 섹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슈로 인한 변동폭이 크다라면은 아닌 종목 가운데서 내가 무슨 생각하면 된다고요? 무슨 생각하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볼 거 없으면 여기 있는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떨어진 종목군들 관심있게 지켜보세요. 이번 주에도 지금 올라간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떨어졌다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자이언트 스텝 올랐죠. 와이더 플래닛 올랐죠. 프레스티지 바이오 떨어졌다가 떨어질 때 지지받고 올랐죠. 그리고 지금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죠? P&H 테크 오르고 있죠. 바닥권 다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보인다고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지면 뭐하면 돼요? 손절가 짧게 수익 길게. 솔로임 이런 애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우리가 솔로임 언제부터 외쳤어요? 상장할 때부터, 처음부터. 떨어질 때부터 매집,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떨어질 때 매집, 올라갈 때 팔고. 이러면 얼마나 많아요 종목들. 우리 솔로임 처음 봅니까? 계속 봤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 떨어질 때 매집,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때 또 매집 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을까요? 없어요. 그냥 관심도가 이쪽으로 수급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애들 보세요. 수급 사나 나니까 올라가잖아요. 바닥권만 다지면 올라간다.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언급드리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볼 게 없다.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많이 있잖아요. 물론 2200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200개 언제 장중에 다 봅니까? 다 못 보잖아요. 그죠? 다 못 본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중요한 섹터들, 지금도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주, 철강, 해운, 그리고 대형주들 보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기아차 이런 애들도 지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만도 이런 애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바닥 다지면은 뭐예요? 기회 나오잖아요. 기회에 뭐 또 저거 뭡니까? DB하이텍 이런 애들 보시면은 기회잖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졌고 바닥 다지고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상승으로 반등, 추세 전환, 하락에서 상승으로. 그러면 얘는 이전에 움직였던 수급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 한번 타면은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욕심을 내본다면 대형주로도 10% 20% 작년 12월 달에 장이 아니었어도 먹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죠.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다시 여기서 지지받으면 올라간다고요. 손절 짧게 수익 길게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답 나오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있어요. 뭐 잡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잖아요. 답이 간단하게 나온다고요.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짧게 단타로 보고 싶다. 하나 뭡니까? 얘네들 보는 거잖아요. 얘네들 떨어지는 애들 중에서 많이 떨어진 애들 보시는 거예요. 뭐 인스코비, 오리엔트바이, 펜엔터테인먼트, 원익큐브, KTH, 형제 INC, 네오이민트 이런 애들 보시는 겁니다. 이런 애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 어려운 거 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어떻게 여기까지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오늘 언급드렸던 내용들이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가 되셨다 하시는 분들만 00 한번 눌러보세요. 00.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만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만. 근데 어렵다, 못하겠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해보시자고요. 오셔서 같이. 아시겠죠? 네.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들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늘 위기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 한 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제가 이제 방송 시간이 9시까지인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됐네요. 네. 원래 이제 제가 딱 9시까지만 하기로 해서 저는 여기에서 방송을 마칠 예정입니다. 네. 방송을 여기에서 마칠 예정이고, 제가 내일 6시에 또 TV에 나옵니다. 6시에 TV가 나오니까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내일 한 번 더 해드릴 거니까 팍스 경제TV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과 수요일날 야간 교육방송 진행할 거니까 또 그때 뵙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카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힘들었지만 충분히 좋은 장 나올 거라고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주말 오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내일도 성투 외치면서 끝맺음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내일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